팔란티어 같은 회사들 막 지금 떨어지잖아요. 저 근데 안 팔았거든요. 안 팔아요. 왜냐면 지금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재밌는 비밀 하나 말씀드리면, 팔란티어가 부채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금융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그 캐시플로우, 프리캐시플로우가 매출의 약 50% 수준이에요. 인생 자본 교육의 유백선입니다. 여전히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개별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짧게 또 라이브 준비를 했습니다. 반면에 요즘 ETF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ETF 투자도 정말 좋은 투자 방식 중 하나고, 특히나 여러분이 주식 투자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실 수 없다면, 바쁜 직장인이거나 또 사업가라고 하신다면 ETF가 훨씬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스타일과 또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이 원하시는지 짧은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별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알파 수익률을 내겠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알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장 수익률 이상, 시장 수익률을 내가 이기겠다. 요게 바로 알파 투자라고 보면 되고요. ETF는 베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시장 수익률만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ETF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ETF는 분산 투자를 자동으로 해주죠. 근데 개별 주식 투자는 집중 투자가 기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개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종목이 5종목 이상이다, 내가 지금 개별 주식 투자하는 게, 그러면 사실상 이거 ETF랑 별 차이가 없으신 거예요. ETF가 뭐 작은 ETF는 10개 종목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사실상 너무 많은 주식들을 투자하고 계신 거다. 이 5종목은 사실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해 준 거거든요. 5종목 이상 하지 마라. 5개 이상의 종목을 운영을 하면 제대로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오늘 제가 어떤 스킬이 있어야 이 알파 수익률이 가능한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저도 이제 개별 주식 투자, ETF 투자 저는 2개 다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투자라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이제 개별 주식들을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률을 많이 올렸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수익률이 한 6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에코프로 최고 수익률이 1500%였어요. 알파 투자, 즉 개별 투자, 집중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저처럼 뭐 100% 수익이라던가 뭐 1000% 수익, 1000% 수익 우리가 이거 텐베거라고 하잖아요. 네, 요런 것들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정말 저는 한 달에 5권씩 경제 매거진 읽고 있고, 그 밸런스라고 해서 미국 영어 그 경제 잡지를 직접 읽고 있어요.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미리미리 길목을 이제 개별 투자하면서 잡아놓으려면, 알파 투자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그 기술과 또 노력이 들어간다. 요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냥 ETF 투자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것도 정답이에요. 대신 이거는 적립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뭐 시간 날짜 정해놓고 매월 20일 이런 식으로, 요때 되면은 증권사에 이제 돈 딱 입금시키고 얘가 그냥 자동으로 뭐 S&P 500 같은 거 자동으로 그냥 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셔야 ETF는 효과가 굉장히 복리가 잘 쌓입니다.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개별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셰프의 요리를 먹는 거예요. 실력이 정말 있다면 최고의 맛과 맞춤의 레시피를 가지고 계시겠죠. 이게 사실은 이제 자기만의 투자 철학, 그리고 이제 투자 프레임워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수하면 정말 큰 손실이 날 수 있죠. 왜냐면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5개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코스 요리 할 때 5개, 6개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맛있는 5개 요리를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ETF는 버핏이라고 읽어버렸네. 뷔페 같은 거죠, 뷔페. 그냥 좀 뭐랄까 맛은 평이해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차려놓은 것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거든요. 운용자가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ETF 운영하면서 좋은 종목들 편출입을 다 한단 말이에요. 나쁜 종목은 빼버리고. 그래서 기본은 되지만 실패한 일도 낮죠.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ETF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예. 내가 좀 남들보다 빠르게 내가 투자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셰프처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해주는 거, 그래도 좀 검증된 운영자들이 운영해주는 ETF 사서 꾸준히 그냥 가겠다. 그러면 뷔페 먹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ETF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초과 수익을 내시기가 어렵죠. S&P 500 같은 경우가 연 평균 복리 수익률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한 8%라고 제가 알고 있고, 좀 좋게 보면 한 10% 정도. 그러니까 매년 10% 정도 수익률 나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왜 나쁘지 않다고 보냐면, 요즘 시중은행금리가 한 3% 정도 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S&P 500이 이게 지금 연평균 10%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몇 배예요? 이거 3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ETF로 꾸준히 하면 너무 재미없어 지루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중금리, 예금금리에 3배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낼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ETF만 해도.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족들은 그냥 ETF 사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이 3배 정도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거, 요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10%씩 수익이 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가 또 쌓이기 때문에, 배당금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산의 어떤 그 성장이 상당히 가속도 붙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내실 수 없다면 굳이 무리해서 개별 주식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TF 위주로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고, 노후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실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좀 알파 투자를 해보고 싶다, 시장 수익률 이겨보고 싶다, 개별 주식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리 사이클과 시장 유동성을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금리 사이클, 쉽게 말하면 고금리, 저금리인데, 이 고금리, 저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자산시장이 움직이는가, 요거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요게 만약에 금리에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게 없다 그러면 개별 주식 투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금리 사이클, 경제 사이클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셔야죠. 그러면 이거 파악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신문 같은 거 보셔야죠. 경제신문. 저처럼 이제 매거진을 읽으셔도 좋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금리 사이클, 금리에 대한 전망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모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뭐냐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예. 단순하게 내가 하루에 뉴스 기사 딱 보고 이런 것들이 책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ETF는 어때요? 그냥 글로벌 경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ETF도 가끔씩 떨어지잖아요. 이게 폭락할 때도 있거든. 이때 다 그냥 패닉세일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사실 좀 필요해요.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믿음이 좀 필요하고, 당연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법한 나라의 ETF를 사시면 안 되겠죠. 좀 버블이 꼈다거나. 그러니까 ETF 투자자라고 해도 저 경제에 막 무심하거나 이래서는 또 안 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뉴스라도 좀 챙겨 보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돈 버는 거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쉽게 번 돈은 또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ETF 투자하시든 개별 주식 투자하시든 사실은 이 글로벌 경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알파 투자자들은 금리 사이클이라는 좀 더 약간 이제 어드밴스드 레벨이죠. 네, 사실은 경제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저금리, 고금리 시기, 요게 달라지는 게 사실 M2 통화량이거든요. 시중 통화량. 요런 거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M2 통화량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시중 통화량이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된다. 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개별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사업이라던가 이제 기업의 매출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제에 관련된 뻗듯한 좀 감각이 있으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정말 기술도 있어야 돼. 기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알파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재무제표 같은 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은 산업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기업, 애플은 미드스트림에 즉 제조 역량이 없어요. 얘는 제조 안 해요. 대신에 업스트림 IP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운스트림 얘네가 이제 샵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죠. 그래서 애플은 제조 역량은 없는 회사지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산업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딱 이해가 돼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개별주 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제표, 여러분 다트 유명하죠? 전자공시 시스템. 미국 투자하신다고 하면 SEC라고 있습니다. SEC. 이 그 증권위원회. 거기 들어가시면은 미국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들을 보실 수 있어요. 요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다. 전자공시 시스템 뭔지도 모르겠고 사업보고서 본 적 없다. 그러면 개별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경쟁 우위가 계속 바뀌어요. 경쟁사가 또 나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되게 기민하게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밸런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초장기 투자로 그냥 꾸준히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굳이 하실 필요가 보통은 없어요. 더 좋은 ETF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근데 보통 인덱스 ETF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굳이 ETF는 종목 교체가 잘 안 일어나지만, 개별주 투자를 하시겠다면 리밸런싱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주식에 아까 말씀드린 B 사업의 어떤 그 성장성을 가로막는 요소가 생겼어요. 그럼 과감하게 얘를 정리하고 B로 옮기던가 아니면 C라는 그 주식을 또 새롭게 대체제를 구해서 투자를 하시는, 요게 리밸런싱이거든요. 리밸런싱 하는 기술이 있으셔야 돼요. 다학적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겠죠. 재무지표도 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금리 사이클도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리밸런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개별 주식 투자는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ETF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ETF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지만, 뭐 운용보수 점검 뭐 이런 거 써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크게 여러분 뭐 부담되지 않아요. 여러분 레버리지 같은 ETF 쓰지 않는 이상은 옵션이나 뭐 곱하기 2, 곱하기 3, 뭐 인버스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보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운용보수를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매년 한 번씩 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ETF 투자할 때. 저도 ETF 투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운용보수가. 예, 주가. 그래서 같은 ETF 상품인데 주가가 다르죠. 그리고 ETF는 적립식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ETF는 여러분 매년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인덱스는 여러분 배당금 ETF 한다 그러면 다 다르겠지만 배당금이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 수량이 많아야 돼. 수량이 많으면 10% 수익이라고 해도 굉장히 짭짤하겠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별 주식 투자는 적립식 투자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방에 그냥 돈을 넣어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기업이 알아서 그 돈을 재투자를 해줘요. 예, 사업 재투자를, 자본 배분을 통해서 사업 재투자를 하든, 아니면 그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든, 아니면은 다른 회사 주식 투자를 하든 하면서 알아서 재투자를 해주거든요. 근데 ETF는 따로 그렇게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200대 기업을 다 모아놓은 거긴 하지만 말 그대로 자본 배분 안 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지 않으시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오래 흐른다고 해도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수익 혹은 만족할 만한 시드머니가 모이지는 않으실 거다. 그래서 그 존니 선생님 같은 분들이 ETF 할 거면 꾸준히 적립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수익률이 낮은 만큼 수량이 많으면 어떤 약간 안전자산 느낌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노후 자금으로 너무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ETF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ETF랑 그 개별 주식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이 있느냐, 개별주를 투자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기업, 못해도 이 세 가지는 하셔야 돼요. 산업 분석, 이 세 가지가 가능하냐,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있냐, 멘탈이 되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뭐 매일 공시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고 어려운 용어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을 여러분 투입을 하셔야 알파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 가능하시다.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ETF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신다면 ETF가 최고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두 개 다 하셔도 되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개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내가 투자할 거야. 혹은 뭐 요번에 막 불장이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새롭게 이제 또 진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반도체 사이클 같은 거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급과 수요에 맞춰서 이 사이클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AI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말이 많죠. 공급이 뭐 더 많아질 거냐,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조금 안 좋은 얘기 나오면 팍 폭락해버리고 그런 이제 이런 그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변동성을 체크할 때 왜 사람들이 30%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그걸 말아 올렸겠어요? 아직 반도체 사이클이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말 그대로 그냥 차티스트 분들은 그냥 유동성만 보고 그냥 하셨겠지만, 가치 투자를 하시고 정말 기업을 제대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클 같은 거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HBM이 뭔가 약간 뭐 공학적이고 원리적인 부분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제품이 무슨 제품인지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한데, 메모리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분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예, 말 그대로 전자제품 회사입니다. 전자제품 판매 매출 비율이 58%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전자제품, 즉 핸드폰 많이 팔려야 되는 회사입니다. 네. 요런 거는 전자공 시스템 안 보면은 몰라요. 그냥 삼성전자가 반도체 잘 팔면 되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반도체는 오히려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가 100%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반도체에 따라서 등락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때문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약간의 거품의 느낌이 있죠. 순수한 반도체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근데 이런 것들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헷갈리시죠? 바로 이것만 봐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코스탈리니의 달걀 1호라는 건데 좀 되게 간단하게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원래는 이제 두 가지 국면으로, 6가지 국면으로 저희가 원래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 타이밍이나 밸류에이션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면 고금리 시기에는 기업들 매출 타격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지금처럼 슈퍼 사이클 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금리 사이클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감각도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PBR, PER, 뭐 ROE 같은 거, ROIC 같은 거, ROA 같은 거, 이런 펀더멘탈 지표들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나왔으면 사실 이게 안 되시면은 개별주 투자하는 거는 포기하시는 게 맞다. 삼성전자만 우리가 개별주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정말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ROE가 9%거든요, 여러분. 근데 경쟁사인 애플은 170%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거의 1000조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데 애플이 5500조예요. 5.5배 차이 나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ROE. 이해됐어요? 애플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수치를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이런 것들 여러분 아셔야 개별주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알아야 내가 이제 팔 거냐 살 거냐 뭐 이런 관망할 거냐 이런 거, 이게 사실은 리밸런싱이거든요. 이 리밸런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보고서를 보는 게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나는 데이터 위주로 투자를 해보는 게 재밌겠다. 그러면 오케이. 여러분은 알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시장이 변동성이 커서 20%씩 하락할 수 있어요. 요번에 제가 팔란티어 투자해놨는데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 막 지금 떨어지잖아요. 저 근데 안 팔았거든요. 안 팔아요.
왜냐면 지금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재밌는 비밀 하나 말씀드리면, 팔란티어가 부채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보통 기술 회사들은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팔란티어 회사는 부채가 없어요. 왜 부채가 없냐면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을 원래 액면가가 있고 발행가가 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나면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에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익 잉여금은 얘네들은 사업해가지고 쌓이는 돈. 이해되시죠? 이게 자본 잉여금이 어마무시하게 쌓여있어요, 지금. 팔란티어가. 그래서 요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MMF라고 해서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 그리고 단기채, 단기국채 같은 거, 이런 거 투자하면서 얘네가 진짜 재밌는 게, 여러분 재무제표 한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금융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그 캐시플로우, 프리캐시플로우가 매출의 약 5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완전 죽을 써도 50%씩 얘네들이 금융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약간 뭐랄까 하나의 안전지대인 거죠. 예. 아마 지금 팔란티어가 온톨로지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 보고서 내로 분석을 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파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 많지 않고, 이게 정말 자본 배분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식 투자 관련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면은 요 책 한번 읽어보세요. 현금의 재발견. 이 책 진짜 재밌거든요. 영어로 이게 더 디 아웃사이더스라는 책인데, 이 책이 뭐냐면 압도적인 경영 성과를 낸 CEO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워렌 버핏도 물론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잘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해서 자본 배분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다. 근데 요걸 잘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다? 팔란티어예요. 그래서 내 분석을 믿고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사실은 요게 있어야 여러분 진짜 개별주 투자로 알파 수익이 가능한 거죠. 내가 전체적으로 막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 팔아버린다? 이렇게 하면 알파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렵다. 즉 개별주 투자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 성향이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별 투자를 하는 게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혼자 이거를 해내겠지만, 사실은 뭐 투자로 성공한 선배님들의 그 책들이나 경제 매거진을 통해서 사실상 저도 혼자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지혜를 또 얻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AI 툴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 투자 결정을 할 때 그런 분석들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서비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분석할 시간은 부족하고, 근데 나는 뭐 그 지루한 ETF보다는 알파 수익을 내보고 싶다, 저처럼.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그러니까 일단 제 방법이 다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프레임워크 정도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프레임워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예요. 금리,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요 세 가지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공인 투자자 운영사고 실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 교육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절대 리딩팡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1대1로만 튜터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 방법만 배운다면 여러분께서 저처럼 뭐 ETF도 하고 계시지만 플러스로 알파 투자, 즉 이제 개별 투자도 같이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튜터링 서비스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지금 라이브 해드리는 내용들, 요게 이제 유익하셨다면은 여러분 조택구할 조택구할 좀 부탁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좀 튜터링이 좀 필요하다, 나는 훈련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는 훈련을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좀 프레임워크를, 나만의 투자 원칙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남들 따라 투자하는 거 너무 지겹다, 그리고 맨날 내가 뭐 리딩방 같은 거 보면서 수익 못 내고 내가 항상 당했는데 이제 그렇게 투자 안 하고 정말 나만의 기준으로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저한테 튜토링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좀 낚아치는 말이긴 한데 정확히 진짜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제 그 이메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요 카카오로 이메일로 간단히 보내주시면은 제가 제 명함도 보내드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또 교육을 원하시는지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가 좀 여러분과
투자에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결국에는 개별주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시간을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 분석법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철학도 나름대로 있으셔야 돼요. 예, 요런 세 가지. 이게 사실 단시간에 생기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혼자 하셔도 되긴 해요. 저도 혼자 하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좀 더 빠르게 시간을 아껴서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포모가 싫으니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내가 성장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또 공인 투자자산 운용사인 제가 여러분 맞춰서 성심성의껏 제가 컨설팅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그게 아니라면 ETF 투자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못 하시겠으면은 ETF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제가 딱 정해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이걸 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길래. 네,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 영상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찾아서 또 들고 오겠습니다. 재밌게 또 라이브 보셨다면, 또 저희 인생자본교육 채널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